자, 그러면 캐리어가 뭔지 아까 얘기했었죠. 차지, 전하 또는 전류를 전달하는 파티클이라고 했는데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서 이 캐리어가 뭔지 다시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리어가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졌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캐리어 정의가 적혀 있죠. 정확하게 캐리어는 일렉트론과 홀을 의미하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프리 일렉트론과 밸런스 밴드에 존재하는 홀을 의미합니다. 이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와 밸런스 밴드에 존재하는 홀만이 전류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밸런스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들은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꽉 차 있다고 하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외부에서 어떤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져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전류 생성에 기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캐리어라고 하지 않고요. 이 컨덕션 밴드 위에 일렉트론 그리고 밸런스 밴드에 존재하는 홀이 캐리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 움직임의 방향은 만약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해진다. 그러면 커런트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일렉트릭 필드 방향과 똑같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회로 이론이라든지 다른 수업을 통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 방향에 의해서 과연 이 일렉트론과 홀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일렉트론은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요. 홀은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걸로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의 캐리어 덴시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서 전자와 전공의 수는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서 절대 온도가 0K가 아닐 때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고 그 올라감으로써 밸런스 밴드에 홀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렉트론과 홀이 페어로 생성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 개수가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평형 상태에서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 NI는 아래 보이는 식으로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NC, MV는 각각 Effective Density of State를 의미하고 에너지 레벨이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에너지 레벨과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에너지 레벨일 때 Effective Density of State를 나타냅니다. 이걸 풀어보면 5.2 곱하기 10의 15승 곱하기 t의 2분의 3승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kt분의 2g가 되겠고요. 여기로부터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가 각각 에너지 밴드 갭과 온도 t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와 에너지 밴드 갭은 익스포넨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에너지 그러니까 밴드갭 에너지는 코발란트 본드 즉 세마이컨덕터 물질의 코발란트 본드에서 일렉트론을 떼어내서 프리일렉트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실리콘 물질에 대해서 절대 온도가 300K와 600K일 때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를 구해보면 이와 같은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절대 온도 300K일 때 이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1.08 곱하기 10의 10승이고 보통은 그냥 10의 10승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 300K로 온도가 일정할 때
각 물질에 대해서 인트린식 캐리어 덴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절마뇽이 가장 인트린식 캐리어 덴시티가 크고 그 다음이 실리콘 그리고 갈륨 알사나이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이유는 밴드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절마뇽이 밴드갭이 가장 작기 때문에 절대온도가 아니죠. 같은 온도에서 인트린식 캐리어 덴시티가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열평형 상태에서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는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 그리고 인트린식 캐리어 덴시티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N과 P가 같은 이유는 다들 이해를 하셨죠? 아까 앞에도 설명했지만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뛰어 올라가면서 일렉트론과 홀이 동시에 생성되기 때문에 이 개수가 똑같고 그래서 덴시티도 똑같은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한국말로 하면 외인성 반도체가 되겠고요. 이 외인성 반도체는 일렉트론 또는 홀의 콘센트레이션이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보다 크거나 작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물질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N타입 세마이컨덕터, P타입 세마이컨덕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N타입 세마이컨덕터는 일렉트론의 농도가 홀의 농도보다 더 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P타입 세마이컨덕터는 홀의 농도가 일렉트론의 농도보다 더 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방법은 도핑이라는 방법입니다. 도핑은 여기 지금 설명이 적혀 있죠. Doping is the technique to increase either electron or hole concentration by adding the specific impurity atom. 이 impurity atom을 도펀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펀트라는 물질을 외부에서 실리콘 격자 내에 주입해 줌으로써 일렉트론이나 홀이 많아지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제 도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핑에 사용되는 물질이 두 가지가 있죠. 도너라는 도펀트와 억셉터라는 도펀트입니다. 도너라는 도펀트는 일렉트론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억셉터라는 도펀트는 홀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실리콘은 사족의 원소죠. 사족의 원소가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게 실리콘 매트리얼인데 여기에 전자가 하나 더 있는 5족의 물질을 주입해 주게 되면 자유전자인 일렉트론이 하나 남아서 생성되게 되죠. 그래서 5족인 포스포러스, 아세닉 등을 실리콘 격자에 도핑을 해주면 N타입 세마이컨덕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반면에 3족, 즉 일렉트론의 개수가 4개가 아니고 3개인 최외각 일렉트론이 3개인 물질을 주입해주면 하나의 빈 공간이 생기죠. 공유결합의 빈 공간. 그래서 이게 홀이 생기는 거고 P타입 세마이컨덕터 물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3족 원소들을 억셉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앞서 학습했던 실리콘 물질의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 상태,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 상태일 때 차지 캐리어들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제가 요약을 해놨죠. 여기 보시면 위쪽이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입니다. 실리콘 물질의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실리콘 원자들이 최외각의 가전자들을 서로 공유
쉐어하면서 결합을 형성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공유결합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절대온도 0K일 때 이 공유결합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고 홀도 존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큰 물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절대온도가 0K가 아니고 300K 상온이 됐다. 이럴 경우에 그 열에너지에 의해서 이 공유결합들이 깨지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전자가 생성이 되고 동시에 홀이 생성이 된다고 했죠. 여기서 결합이 깨지면서 프리일렉트론이 이렇게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고 이 빈 상태가 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빈 동그란 형태로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이 동시에 생성이 된다고 했었고요. 하지만 이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는 저항이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서 도핑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익스트린식 세마이컨덕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익스트린식 세마이컨덕터는 간단히 말해서 전자 또는 홀이 많은 세마이컨덕터 물질이 되겠고요. 이럴 경우에 저항이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익스체인지 세마이컨덕터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N타입 세마이컨덕터와 P타입 세마이컨덕터라고 했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N타입 세마이컨덕터죠. 자, N타입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5족의 물질들을 주입해 줌으로써 프리일렉트론들을 형성해서 저항을 낮춰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입되는 5족의 원소들은 포스포러스, 아세닉 등이 있고 이 물질들은 전자를 기부한다고 해서 도펀트 종류를 도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기여하기 때문에 도너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렉트론이 머저리티 캐리어가 되고 저항이 굉장히 낮게 되죠. 그리고 이 도너의 농도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ND로 표시를 하고요. 반대로 B타입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억셉터라는 도펀트를 주입해서 프리홀을 생성해주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로 3족의 원소들을 주입을 하는 거죠. 실리콘이 체외각이 4개의 전자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체외각의 전자가 3개만 존재하는 3족의 물질을 주입함으로써 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프리홀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게 P타입 세마이컨덕터이고 농도는 NA로 표시합니다. 여기 보면 억셉터라고 되어 있죠. 억셉터라고 하는 이유는 전자를 아까는 기부했던 거고 지금은 전자를 뺏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억셉터라고 부르고요. 이 간단한 정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면 실리콘 물질의 차지 캐리어에 대한 이해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익스체인지 세마이컨덕터에서 차지 캐리어 덴시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차지 캐리어 덴시티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자,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와 인트린식 캐리어 덴시티가 모두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익스트린식 세마이컨덕터는 이게 성립이 하지 않겠죠. 왜냐면 N타입 같은 경우는 전자의 농도가 많도록 불순물을, 도너를 주입을 해준 거고 P타입 세마이컨덕터는 억셉터, 즉 홀을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억셉터를 주입을 해주는 상태의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N타입 세마이컨덕터일 때 홀의 농도와 P타입 세마이컨덕터일 때 전자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매스 액션 로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매스 액션 로는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를 곱하면 무조건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의 제곱과 같다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상대적인 캐리어의 상대적으로 이제 좀 머저리티 캐리어가 아닌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적혀 있죠. 도핑의 레벨과 상관없이 두 개의 곱은 항상 인트린직, 여기 지금 일렉트론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의 제곱의 값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각각 N타입 세마이컨덕터와 P타입 세마이컨덕터를 살펴보면 N타입 세마이컨덕터는 이상적일 경우에 주입된 도너의 농도와 같겠죠. 왜냐하면 도너 하나를 넣어줬을 때 전자가 하나씩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이게 완전히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됐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성립돼야 되지만 뭐 일반적으로 성립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N타입 세마이컨덕터의 일렉트론의 농도는 이 도너의 농도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홀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홀의 농도는 우리가 매스 액션 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P를 남겨두고 N을 넘겨주면 N분의 Ni 제곱이 되죠. 그래서 N은 ND니까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 홀의 농도는 도너 농도분의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B타입의 경우도 똑같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게 머저리티 캐리어가 홀이기 때문에 억셉터 이온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고 매스 액션 롤을 적용을 하면 전자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농도는 억셉터 이온의 농도분의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 각각 N타입과 P타입에서 머저리티 캐리어가 뭔지를 나타냈고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뭔지 나타내 놨습니다.